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시장에 20배 이상 올라갈 만한 그런 그런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과연 어떤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 계좌에 또 수익을 줄 수 있을지 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실 오늘 이 테슬라를 보면서 저는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테슬라가 지금 시장 보면 알겠지만 하락 낙폭을 좀 크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지 상승 추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50달러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 테슬라가 조정 주는 구간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저가 매수를 잡았을 때 테슬라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테슬라의 반등과 함께 우리나라 국내 주식 역시도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로봇을 이야기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테슬라가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다? 자, 테슬라가 뭐 한다? 일론 머스크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5조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인가 1조 2천억 정도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테슬라 이제 머스크 CEO의 발언에 따르면은 테슬라가 향후 20배는 더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결국엔 뭐 때문에 올라간다? 로봇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의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 실질적인 지금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밑받침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하기 시작했다? 2월 7일자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옵티머스 로봇을 대량 생산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대규모 채용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의 시대는 멀지 않았고요. 이 휴머노이드의 시대와 함께 사실상 뭐한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의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이제 관련 수혜주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뭐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사실상의 뭐 관세 전쟁의 뭐 영향일 수도 있어요. 뭐 철강에 대한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사실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를 단 한 차례도 시작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또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월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이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이제 자율주행 사업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고요. 이를 토대로 뭐 할 거다? 이 휴머노이드죠.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꿈의 기술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강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25년도에는 약진이라고 하지만 25년도 이후, 그러니까 25년도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 관련되어 있는,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26년도부터는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봤을 때도 실질적인 이 시장의 규모 자체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10년간 27배가 올라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옵티머스를 판매를 통해서 테슬라가 시가총액 25조를 달성한다는 게 이 시장 규모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결국에,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있죠.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10,000원도 하지 않았던 기업을 300,000원 이상까지 끌어올렸던 이 근본적인 이유가 테슬라의 상승이었죠.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2차 전지 열풍이었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이거였다고 하면요. 두 번째 뭐다? 이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여기서 불어닥친 게 휴머노이드. 그리고 휴머노이드로서 정말 이 테슬라의 주가가 신고가, 에코프로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게 테슬라의 신고가 랠리와 함께 올라갔던 거거든요. 테슬라의 이제 신고가 랠리와 또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는 섹터들이 강하게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 사실 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휴머노이드 개발 전쟁한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시작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자회사 편입으로써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앞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속적인 로봇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피지컬 인텔리전스 등 투자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삼성과의 또 이런 회동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라는 말이 있는 부분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CES를 통해서 로봇 개발용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하면서 실질적인 휴머노이드 사업에 이제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는 뭐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종목들은 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자, 당장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관련되는 개발 협력 호재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젠 RNM이라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급등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반사익으로도 급등하기도 했고요. 어쨌든지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거의 약 10배 가까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에서 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최근 이제 시메스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 젠슨항과 이제 로보 피지컬 AI 협약 약속에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이제 한 4배 정도 4배 정도 올라가면서, 사실상의 지금 대다수의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됐든지 삼성이 됐든지 LG가 됐든지 오픈 AI가 됐든지 대다수가 너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지금 눌림목을 받았다가 상승해서 그렇지, 이미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지속됐던 건 1,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를 종목들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라간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대다수가 뭐다? 이 로봇의 3대 요소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로봇 센서가 되었던지 이제 행동 프로그래밍이 되었던지 뭐 컨트롤러, 뭐 감속기, 구동기, 뭐 모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이 로봇의 핵심 부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에 이미 우리가 매수하기에는 로봇을 구성하는 이 부품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의 종목들은 거의 다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는 건 저는 이제는 우리가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았을 때는 다른 섹터 테마로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는 뭐다?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런 섹터들이 올라갔을 때 로봇이면 로봇, 뭐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면 2차 전지, 큰 섹터는 정해져 있어도 그 안에 개별 sek터는 계속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미 부품 관련되는 섹터들이 다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다? 이제 시장에서는 똑똑한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반복학습,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반복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협동 로봇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휴머노이드라는 건 말 그대로 인간이에요. 인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건 인간형 로봇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챗 GPT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챗 GPT를 휴머노이드에 탑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판단해서 행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앞으로는 똑똑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이제 본격화된다? 이 AI 미래에 있어서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추기 위해서 AGI, 초지능에 대한 패권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향후 2년에서 5년 이내로 완전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휴머노이드와 함께 이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빅테크 기업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패권 전쟁 속에서 지금 AGI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가 지금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다라고 하는 미션 아래 AGI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요.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메타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지금 뭐하기 시작했다. 이런 AGI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뭐한다? 인간 수준의 성능과 비교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AGI 시스템이 다룰 수 있는 작업의 범위와 다양성을 평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제는 제가 보는 관점은 휴머노이드의 이제 최정점이죠.
지금까지 다른 것들이 이제 뭐 다른 것들 부품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로봇을 구성할 수 있는 부품을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영혼을 집어넣는 게 AGI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이 AGI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또 어디까지 쫓아오고 있냐고 하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한다? 딥시크가 최근에 다음 목표는 인간 같은 AI라고 하면서 AGI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과 유사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AGI 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대규모 인재 확보에 나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 딥시크의 AGI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니까 또 누구까지 따라오기 시작해요? 삼성 같은 경우도 딥시크 언급하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중이라고 하면서 AGI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투자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로봇에 있어서 투자했던 모든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 AGI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의 끝판왕은 AGI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과거 이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이 AGI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갈 확률이 크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AGI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두 가지 종목. 첫 번째가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가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삼성전자가 AGI 칩 비밀병기 핵심 파트너로 뭐 급부상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발 모멘텀으로서 이제 AGI 칩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급등했던 이력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AGI 구현 유로모픽 반도체 개발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이 AGI 관련된 있는 AGI의 핵심이에요. 제가 어제도 방송했는데 이 유로모픽이라는 건 AGI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또 올라갔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봤을 때 하방 추세 돌파하고 우상향 패턴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우상향 추세 무너지지 않으면 꾸준한 우상향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다시피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관 물량까지 들어오는 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고,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매출도 증가했어요. 매출도 많이 증가했지만 누가 보면 영업이익은 줄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보다시피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순이익이 엄청나게 급증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표현해 보실 수 있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지금 무상향 패턴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오히려 뭐다? 기관도 지금 죽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 물량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역시도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봤을 때 이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23년도가 적자로서 전환되긴 했지만 보면 알겠지만 이 4분기가 아직 제대로 예상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정말 이 기업이 4분기에 뻘쭘만 하지 않았으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만 본다 하더라도 이미 23년도 매출이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서 어느 정도 2, 3분기 정도의 매출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그 23년도 매출의 두 배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영업이익 역시도 내가 갑자기 뻘짓만 하지 않으면 바로 뭐한다? 흑자 전환하겠죠. 이미 당기순이익도 정말 여기서 마이너스 적자만 나오자면 이미 흑자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이 자람 테크놀로지랑 가온 이 칩스 같은 경우는 차트가 보다시피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종목은 AGI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같이 출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가온 칩스도 보면 지금 전체적인 저항대가 6만 원.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 제 얼굴 좀 치워드릴게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저항대가 6만 원. 그래서 이 6만 원대만 강하게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주가의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AGI라는 테마를 가지고 오기에는 충분하지 않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